하루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대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노동자들의 숨겨진 권리를 찾는 프로젝트, 노동자를 위한 방송 자팍다식. 네, 진행을 맡은 정성호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4회째가 됐는데요. 제 주변 분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널리 전파가 안 돼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아니, 이거 딱 제 얼굴 뜨면요, 이게 뭐지 하고 좀 클릭 좀 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겁니다. 노동자를 위한 방송이라니까요. 노동의 의미도 지금 모르고 우리는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개미입니까? 예? 여왕벌 살찌우기예요? 예? 저희도 평생 로얄 젤리 좀 먹어봅시다. 왜 여왕벌만 평생 로얄 젤리를 먹으면서 장수합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4회를 시작하는데 두 분 또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든든하신 분이죠. 먼저 민주노총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놀랍습니다. 아니, 의상이 지난주로 끝났거든요. 갖고 계신 의상이. 이거 동생 거 빌려온 거 아니에요? 이건 제 겁니다. 요거까지군요. 또 여기까지는 또 상큼발랄한 옷이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여기서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1, 2, 3회 뭐 입었나 확인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다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근데 주변에서 방송이 나간 후에 본인은 보셨나요? 저 이제 조금씩 클립으로 돌아다니는 거 보고 봤어요. 어때요? 주변에서 반응? 일단 저는 좀 제가 민망해서 네. 평가를 객관적으로 내리지 동생은 봤을 거 아니에요, 여동생. 동생하고 네네. 이제 엄마는 되게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엄마가 제발 다리 좀 오므리라고. 다리가 또 오므라지지 않고 또 어머니랑 또 여동생이 보기 민망하면 저희가 거기다가 CG를 놔서 긴 치마를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죠. 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박경득 사무국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방송을 딱 주변에서 보고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저도 뭐 다리 왜 조금 근데 다리가 안 나온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네네네. 여기까지 나온다. 제작진이. 네. 예.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노동자들의 정확한 권리 이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들을 위한 방송 자팍다식 제 4회 주제를 공개합니다.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서 늦어지는 거겠지. 제발 한 줄. 여기 콩알 만한 거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우리 일이 임산부가 하기에 무리라는 거 야근해, 밤새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뭐 무거운 거 하나 들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다들 돌아가면서 하는 야근, 밤샘 임산부 시킬 수도 없고.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절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밀려날 줄 몰랐어. 네. 저 이거 드라마 기억납니다. 이게 작년 이제 2017년에 했던 드라마 중에 한 장면인데 이게 지금 시청률이 무려 35%나 나온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의 드라마였다는 건데 사무국장님 드라마 보셨어요? 저는 이 드라마 그 이유리 씨 악녀처럼 그려진 거죠. 네네. 네, 그것만 기억나요. 변호사.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였어요. 아니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사무국장님 하시면서 이거 저 이거 못 봤습니다. 바빠서 못 봤는데 아, 그것만 못 하도 이거 유명해서. 보셨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좀 이상인데 네. 아, 못 보셨구나. 네, 이유리 씨만 기억나요. 저는 근데 저게 정말 현실에도 약간 저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 저랬죠. 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아직 남아 있고 오죽하면은 뭐 임신 순번제 이런 것까지 네네. 있었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저렇게 이제 임신을 하면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임신 가족 계획을 부부가 세우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회사에서요? 순서대로 아니, 일들이 병원에서 암암리에 있었죠. 그런 걸 권유한다고요? 암암리에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이제 다 가임기 여성이니까 순서를 네. 정해놓고 이 순서를 어기지 않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많이 투쟁을 했고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임신을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네. 기다리거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하거나 이러지 않고 저렇게 아니기를 바라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궁금한 게 일들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집과 그러니까 회사 생활하는 그 여성분들 한 몇 %나 많죠. 지금 뭐 여성들이 네네네. 사회생활 일자리를 갖는 게 20대에서는 거의 70%가 70%. 넘죠. 어. 넘는데 30대 이제 결혼하고 자녀를 네네네. 갖고 이렇게 되면서 50% 이하로 뚝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금 딱 30대인데요. 네네네. 제 주변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한 친구는 아직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친구도 결혼하고 출산한 다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오. 결국에는 일가정을 함께 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복직하는 거를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주제가 이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일과 가정,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인데요. 말 그대로 지금 70% 넘게 20대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출산 연령이 30대로 넘어가면서 50%로 뚝 떨어진다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아픔이 또 뒤따라야 되는 게 가사와 이제 회사인데요. 이거 저는 사실 공감을 저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다둥이 아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해요. 매일 가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네. 제가 그만두면 그 사람들도 안 찾아요, 저를. 그러니까 저를 그 사람들도 그냥 성호 그만 찾자 그러면 안 찾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딴 사람이 와서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저하고는 좀 다른데 회사는 늘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가사 일까지 봐야 되는 여성분들, 남성분들 이걸 다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슈퍼우먼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심상정 의원이 네네네. 슈퍼우먼 방지법 네. 이런 이름의 법안도 한번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됐죠, 통과는. 이런 일이 주변에 보면 되게 흔한데도 불구하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왜냐면 당장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재판을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도 안 흔한 되지. 일은 말도 안 아니잖아요. 되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저희가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는 상황에서 상황이 네네. 끝나버리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런 일이 겪게 되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야 힘든데 그만둬, 야 그만둬, 야 괜찮아 그만둬 이래버리니까 네네. 권리도 못 찾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좀 가족분들끼리도 그냥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다닐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 속담 중에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스님들도 이런 게 있으면 거기 절에서 받을 거 다 받고 그 주장해야 됩니다. 스님 그냥 떠나지 마세요 절을. 이 절에서 할 일이 있다면 절이 싫어도 받을 거 받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권리 찾고 그래서 그 절이 좋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이 노동자가 어떤 노력을 해도 다 잡고 싶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혹시 뭐 이거에 대해서 논의되고 뭐 법률로 정해지고 뭐 그런 게 혹시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뭐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임신한 분들한테 뭐 야간에 근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아예 그냥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해서 일가족 양립 네네. 지원과 관련된 법이라고 해서 87년도에 맨 처음에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87년도에. 네네.
생긴 거는 꽤 오래됐는데 네네. 이제 맨 처음에 한 89년도쯤에는 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뭐 임신 이런 거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해놓고 한 2008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휴직,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보강하고 남자분들도 네네. 배우자분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좀 내용을 더 보강했다고 해야 되나? 2008년부터는요? 네. 그리고 네네. 2012년부터는 이제 출산휴가 이런 것도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자체는 굉장히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 개정 속도나 네. 현실에서 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네네네. 여성의 사회 진출이나 또 이제 워낙 맞벌이가 아니면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지금 사회에서 네네. 이 법이 현실에서 제대로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식이 바뀌었는지 회사에서 사장님이나 뭐 관리자들이 이걸 사용하게 적극적으로 권하는지 이런 문제가 남아있죠. 실제로 잘 못 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원래 법이라는 게 사회 발전 속도보다는 좀 뒤처져서 개정이 되는 편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이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해도 이것만 좀 지켜줘도 좋을 텐데 그쵸. 이것조차도 안 지켜진다는 네.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보니까 남녀 고용 평등법이 네. 발달하기 시작한 게 88 올림픽 뒤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계속 급속히 발달했는데 그때 당시 정책이 뭐냐면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것부터 점점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숫자를 줄이는 계획을 하면서 이제 자녀를 낳는 사람들을 이제 뭐 권리를 뭐 이해하겠다, 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아이를 하도 많이 낳지 않자. 이제 아이들의 뭐 다자녀를 낳아라, 뭐 부탁하고 뭐 나라에서 뭐 출산 장려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출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자기가 이제 회사도 계속 다니고 싶고 가정도 계속 일하면서 아이도 보고 싶고 이거에 대한 게 맞지가 않아서 생기는 게 이게 노동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를 못 잡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또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읽고 네.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8년간 지금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5년 차에 승진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유산을 하게 됐고 올해 다시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회사 일에 대한 애정도 있고 남편이 아직 비정규직이라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해서 계속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3개월쯤 지나 회사에 임신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수군거리는 남자 직원들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 아유, 어머, 예. 우리만 힘들게 생겼네. 아유, 이래서 여직원을 뽑으면 안 된다니까. 그냥 여직원이 그냥 팍 들어왔다 그냥 팍 나가버리니까. 어? 아우, 한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어. 아우, PM 잘하고 있냐고 대놓고 물어볼 뻔했네. 아우, 진짜 짜증나. 당장 뛰어가 따지고 싶고 죽고 싶을 만큼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못 들은 척하고 다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아이, 출산 예정일이 언제지? 출산 휴가는 어쩔 건데? 그 출산 휴가는 법적으로 90일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당연히 90일을... 이봐. 내가 법을 몰라? 나한테 가르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아니, 우리 부서 사정 알잖아.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7명이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고생을 해. 봐봐. 쟤는 탈모가 생겼어. 90일 동안 자네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알바생 하나 구해놓고 가. 제가요? 제가 직접이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열받아. 모발. 그럼 누가 구해? 내가 구해? 내가 구할 순 없잖아. 이번 달까지 구해서 알려줘.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자네를 조치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야, 이거 잘하시네요. 제가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출산 예정일은 10월인데 이번 달까지 구해놓으라는 억지.
그렇다고 쳐도 어쨌든 막말로 90일짜리 알바생을 어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만약에 못 구하면 저는 잘리게 되는 건가요? 이분 끝까지 그래도 본인이 또 구해 보려고 못 구하면 어떡하나. 약간 감정이입이 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화가 나네요. 아니 자네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 그건 좋아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얘기로 쓰일 수가 있는데 자네 없으니까 알바생을 구해놔라. 네. 자네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임신했으면 먼저 왔으면 임신 축하. 그게 어디에도 없어요. 네. 90일 쓴다. 몸 관리 잘하고. 뒷일은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 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사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이게 사실 비일비재한지 어쩐지 궁금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네. 민간 그 기업에서는 많이 있는 일이고 뭐 그만뒀다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처럼 이런 네네. 상황이 되니까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군요. 예, 그래서 정규직인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있고 특히 비정규직들은 그래서 아예 뭐 임신을 이세를 계획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하여튼 이분이 임신한 거에 대해서 누구도 축하하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인권 그러니까 모독적인 직장 얘기를 동료마저도요. 지금 뭐 계속 얘기, 임신, 피임 얘기를 뭐 권할 뻔했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예. 이거 완전히 사생활 침해, 인권 문제까지도. 그리고 이게 뭐야, 여직원을 뽑으면 안 된다니.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 직장이라고 해서 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성 노동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문제가 더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대부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노동자들의 나이가 여자인 경우에는 가임기랑 겹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세 계획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한 명씩 차례대로 빠져나갈 테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또 직원을 뽑아야 되냐, 그 업무는 누가 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복지 뭐 이런 게 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도 사장이 대체 인력을 제대로 고용한다면 1명 빠지고 7명이 고생을 8명이 일하다가 7명이 그 일을 다 맡을 이유가 없죠. 이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한 사람 휴직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안 좋은 얘기고 부장님이 원하는 것도 되게 이거 법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따질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렇게 약간 성추행, 성희롱적인 발언은 네네. 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장 내에서 이런 성희롱적인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거를 사업주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장님이 될까요? 사업자에게, 사장님에게 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 내용이 들어가 있던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불안했어. 그냥 피임 잘하냐고 물어볼 걸. 이런 거마저도 문제가 되죠. 너무 심각한 사생활적이잖아요. 사례죠, 이거는. 제가 정성호 씨에게 피임은 잘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못했으니까 냈났죠. 그런 거 마저 하면 안 되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 내에서는 그래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직장 내 성희롱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고 그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노동자분들이 모르는 출산 휴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정확하게. 일단 출산 휴가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90일을 쓸 수 있어요. 90일이요? 네. 그러면 임신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출산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 있고 출산 후에 45일이 보장되도록만 하면 되는 거죠. 출산 전에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회사에서 안 된다. 50일만 써라. 그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불법이죠. 과태료? 네. 그 사업장 내에 행정적으로 처분이 들어가요.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해서 회사 자체에? 네. 회사 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약간 일종의, 이거는 뭐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네. 약간 벌금처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나라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회사에 있어요. 부과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네,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비정규직한테도 정규직은 그렇다고 쳐요. 비정규직한테도 똑같습니까? 똑같죠. 네. 그렇죠. 그래요? 네네, 똑같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뭐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를 떠나서 뭐 쓸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네네네.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고 임신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나 그 임신에 대한 권리는 보장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성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요 휴가 기간 동안에도 무급으로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쉬실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쉬시는 거예요. 유급으로 법적으로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이나 뭐 어쨌든 기간제 노동자든 이분들마저도 법적으로 휴가를 낼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다는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최초 90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60일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의 100%를 우와, 받으실 그래요? 수 있고. 두 달이요? 두 달 동안은 100%?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 노동자였다라고 하면 네네. 두 달 동안 60일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고 네네. 남은 30일은 최대 160만 원 정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생겼어. 이제 아이를 임신을 했어.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아이목도 좀 챙겨주는 회사 없나요? 그럼 원래 그래야 되죠. 출산 장려금이나 뭐 이렇게 축하하는 금전을 한 번. 회사에서? 뭐 1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뭐 10만 원이요? 뭐 출산 이렇게 막 많이 축하금. 주진 않고요. 뭐 출산 축하금. 돌잔치 왔어요? 아니 회사에서 큰 회사에서 돌잔치 왜 저희 답례품도 가져가시죠? 이게 회사에서 그건 뭡니까 10만 원은?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면 출근은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런 그렇죠. 급여를 받으려면 누가 주냐? 네, 회사는 손해 아니냐? 여성 직원들이 그렇죠, 많을수록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는 그냥 사장님이 그냥 주시는 돈이 아니에요. 일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르셔서 그러는 건지 아시면서도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700건 이상의 육아나 출산으로 일어난 해고가 발생했고 700여 명이요? 예,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임신하고 나서 재계약을 거부당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해고 사유로도 임신해서 출산휴가 간다 이런 걸로는 해고 사유가 아예 될 수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 해고 사유는 그렇게 안 나오죠. 뭐 근로실적이 좋지 않다, 뭐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 뭐 그런 이유로 나가죠. 네, 근데 본질은 육아휴직을 하고 뭐 출산휴가를 쓰고 임신을 했고 본질을 따라가면 다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약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좀 안타까운. 그러면 이런 분들 가만히 당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분들은 반드시 구제 신청을 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아, 방법이 있습니까? 네, 구제 신청이요? 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법이죠. 네, 불법이에요. 완벽한 불법이라고 완벽하게 합니다. 불법이고 이렇게 돼서 이거 만약에 걸리시면 그분을 당연히 복직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징역살이도 하실 수 있어요. 없죠. 네네. 대표. 네.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 지금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면 끄지 마시고 벌벌 떨어져야 된다 지금. 지금 자른 거 이거 구제 신청하면요 그분들 복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받을 피해가 있다는 거. 지금 아마 방송을 보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임신을 해서 주변 분한테 못 알리고 계신 분 있다면 당당하게 알리세요. 이거 여러분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출산 전후 휴가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쓰십시오. 맞죠? 네. 그게 제가 얘기하면 또 믿질 않아요. 저 보면서 좀 얘기 좀 쓰세요. 아, 그래요.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제 그것도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때 해고당하시면 꼭 구제 신청하십시오. 반드시 복직되셔야 합니다. 딱!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집은 맞벌이 가정입니다. 아내는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아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내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사직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인식도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 승진에 대한 욕심도 있는 아내는 출산휴가 90일 중에 딱 한 달만 채우고 복귀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만 낳고 그냥 들어가신 거예요. 갓 난 아이를 두고 모두 직장에 나갈 수가 없어서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장님, 저 갓 태어난 아이를 좀 돌볼 사람이 없어서요. 제가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육아휴직? 예. 부장님.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그 여자들이 쓰는 거지. 아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서. 아예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을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처음 듣겠네. 남자가 육아휴직 한다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아이가 밖에 내앉아야 돼요. 아니 그걸 꼭 써야겠어요? 예. 혹시 뭐 법에 뭐 남자가 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쓰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뭐 법은 뭐 그래도 법에는 남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진짜 법 좋아하네. 요새 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니, 법 공부를 하지 뭐라 취직을 했어 그러면.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 준비하다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쓸 건데요? 1년 정도. 1년? 예. 아니 1년. 아니 아내가 못 보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제가 휴직. 네. 아니 뭐 책임감 있는 전문직이라면 알아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어쨌든 뭐 쓰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 예? 복귀하면 봅시다. 복귀하면 보자고요? 네, 복귀하면 봐요. 요즘처럼 변화가 빠른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걸까요? 뒤처지는 건 아닐까요? 또 휴직 전 상사의 협박성 발언 과연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일단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첫날 그 협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발령을 내더니 이제는 업무 능력을 운운하며 권고사직을 권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지만 정작 쓰고 나니 도움을 청할 곳이 없네요. 무능력한 아빠, 남편이 된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는 이분이 얘기할 때는 그거야. 무능력이라는 게 자기가 정말 복지가 잘 돼 있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이런 회사를 다녔네.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공무원 합격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합격입니다. 주택관리사 합격도 못하셔서 이 회사를 들어갔는데 하필 아내도 왜 둘 중에 한 분이 더 이렇게 금액적으로 좀 세면 그쵸. 솔직하게 그분이 일을 하고 거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죠? 아니 아내가 다니는 데가 정규직이고 참 본인이 비정규직에다 보면은 아내가 받는 혜택이 많으면 맞아요. 가야 되잖아요. 시간 외수당도 많고 그러면 나는 그거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통틀어서 받는 월급이라면 그러면 내가 휴직을 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거 양쪽 직장이 다 문제가 많이 있네요. 일단 아내도 사용하지 못했던 게 그 직장에 문제가 있고 보통 여성 노동자들 5명 중 1명이 육아휴직을 쓰긴 쓰는데 그 이후에 복귀를 못한다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휴직을 뭐 1년을 하고 나면 다시 그 업무에 적응하거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교육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회사에서 용납을 못하는 거죠. 아니 이러면서 무슨 뭐 나라에서 애를 왜 낳으라 그러는 거야. 스스로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아이를 안 낳잖아요. 저만 해도 약간 깝깝해요. 물론 이렇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으셔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뭐 아이를 당장 돌봐줄 분이 없는데 그렇죠. 없죠. 그러면 출산휴가 다 쓰고 육아휴직 다 써도 애가 뭐 2살 조금 안 됐을까 싶을 텐데 보통 1년이니까요. 육아휴직. 그러면 걔는 어디를 가요? 유치원을 당장 갈 것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요새 어린이집에 돌도 안 된 애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부터 또 키워준다고 하고 그러다가 또 너무 힘드셔가지고 병 나고 그러면 또 병가 그거 뭐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상욱 기자님한테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남자들의 그 육아휴직 요거 쓸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지금 뭐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고 노사 합의를 통한 단체 협약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있는 그
병원에서도 남녀가 처음에는 똑같이 육아휴직을 못 썼어요. 남성은 뭐 1년, 여성은 3년,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근데 남성도 똑같이 3년을 하자. 이런 이제 투쟁을 통해서 똑같이 된 거죠. 근데 제도는 보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례처럼 사용을 잘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 여기서 이 상사가 얘기한 것처럼 남자가 뭘 그걸 써, 여자가 쓰는 거지, 이런 사회적 인식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남성들이 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많이 삭감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남녀의 급여를 보면 보통 맞벌이 부부를 하더라도 네네. 남편의 급여가 더 많고 거기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성이 쓰게 되면 급여 삭감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잘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 남자들도 알아야 되는 육아휴직 역사 좀, 남성의 육아휴직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맨 처음에 남성 육아휴직도 한 90년, 95년 정도에 이제 맨 처음에 도입은 됐는데, 도입은요? 네, 도입은 됐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남자가 육아휴직 쓴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봄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다라는 네, 그런 맞아요, 인식이 맞아요. 강해서. 네네. 근데 어쨌든 도입 자체는 그래도 뭐 꽤 오래 전에 도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래도 남성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뭐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씁니다. 네. 저희도 이제 1호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노사 합의를 하고 법도 바뀌고 나서 계속 사용을 안 하다가 1호 조합원 이제 사용하시는 분이 용기 있게 1호 너무 웃기다. 아니 남성 육아휴직 1호가 있어요. 아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데 그 1호를 눈치 보면서 원래 처음이 다 어려워요. 서로 누가 할까 이런 게 그래요? 있었던 거죠. 와, 아마 몇 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 한 명도 안 썼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깨지 마라. 그렇죠. 한 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1호로 쓰지. 나는 무슨 뭐 달나라 1호 간 사람은 로이압스트롱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달 착륙 수준입니다.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1호라는 호칭을 붙여줄 만큼 대부분의 남성분들 육아휴직 네네. 쓰시는 분들 중에 한 과반 이상이 뭐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쓰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뭐 30인 미만 중소기업,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에 다니시는 네네네. 분들은 한 10% 내외 정도만 육아휴직을 정말 쓰시니까. 안 쓰는 거예요. 못 쓰는 네, 거예요? 못 쓰는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몰라서 못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알아도 못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다는 거 네.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네. 당연히 육아휴직을 1년에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남성분이. 당연하죠. 그렇다면 이걸 쓰게 되면 남성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월급. 네, 어떻게 월급은 근데 아까 출산휴가처럼 100%를 다 받으실 수는 없고, 네네. 근데 육아휴직 뭐 얼마나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까지는 80%를 받으실 수 그거 있어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 네. 네. 근데 이제 4개월이 넘어가면 통상임금의 40%밖에 받지 못하세요. 40%면 거의 뭐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애기 기저귀값 분유값 쓰면 애기 기저귀값 분유값이 되나요? 아, 그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남성분의 가슴에서 모유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야, 이거 뭐 노동자로서는 너무하네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아까 네. 시작하실 때 일가정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동자가 잡아야 하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진 않나요? 그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낸 고용보험에서 돈. 나오는 거 말고 그 정도는 이제 없죠. 기본적으로 뭐 200을 받는 분이 80만 원 받으면 그래도 회사에서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더 주는 회사는 없겠죠? 없습니다. 뭐 주는 회사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3개월 쓰고 다시 복귀해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이를 기를 수 있으면 어디 한번 써봐라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쉴 수 있으면 여러모로 좋겠죠. 아이의 뭐 양육 뭐 발달 상황이라든지. 이게 현실이구나. 네. 나는 TV에서 보면은 뭐 육아휴직 썼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남편이 아이를 보는 아내, 아, 나 여보 다녀왔어 이럴 때 야, 저 회사는 되게 월급도 다 주고 그러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네. 월급 되게 조금밖에 못 받으시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아빠 어디가 혹은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네, 이 네. 프로를 맞아요. 안 보신대요. 정작 집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서 왜 보면 좋지 않아? 그랬더니 너무 자괴감 느낀다고. 저 집은 저렇게 좋은 집에 저걸 찍으면 돈을 벌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은 아빠가 애를 보기는 하는데 돈도 안 나오고. 아, 그러네. 아빠가 놀아주는 장면을 계속 봐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정말 아픈 죄송합니다. 거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아이들 보는 돌봐주는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찍으면 돈이 돈을 이게 자체가 나 이제 돈도 벌지를 네. 못하면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이를 내가 보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네. 아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죠. 아 그래서 그렇게 댓글이 되게 안 좋았구나.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겠네요. 아빠 어디 가는 돈 버는 프로그램. 정작 아이들을 보려면 나라 돈 주세요. 맞아요. 전 진짜 네, 그래야 맞아요. 나라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현실은 되게 비참하구나. 네. 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그 남편이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정작 아이를 볼 수 있는 건 월급적으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죠. 네. 이거 뭐 법이 이러니 뭐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복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또 오는지. 지금 보니까 뭐 복귀하고 보자고 네. 협박을 했어요. 뭐 일단 해고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를 되게 교묘하게 피해가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있어요. 규정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그리고 같이 따지기도 고민을 뭐하다는 해봐야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지금 뭐 강원도로 갔는데 그거는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라서 강원도로 보낸 거지. 그게 무슨 뭐 당신이 무슨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가 없어서 보낸 게 아니다. 그러면 끝인 거야? 네, 그거 아니 끝은 아니고 끝은 아니고 이제 다툴 수는 있죠. 다툴 수는 있는데 멱살 잡고요? 아니 노동자하고 같이 가야죠. 이제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가 애를 낳고 온 게 죄냐, 왜 나는 거기를 가야 되냐 이런 식으로 다툴 수는 있지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저한테 오면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이런 일 사실 겪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제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법은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대우를 받고 지방에 가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뒀던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거나 무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야, 너 그런 걸로 뭐 그러다 보면 무슨 뭐 따지기나 하겠습니까? 다른 직장을 구했죠. 그리고 보통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당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야, 들어와서 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고 지금 아이도 키워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포기하고 사직을 하는 게 본인 개인한테는 쉬운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다른 노동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계속 그거. 네. 일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는 하실 수 있는 게 뭐 크게 두 가지 방법 정도? 두 가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거나 네. 재판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에너지 소모도 크시고 마음도 많이 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동청은 요즘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면은 민원을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인터넷 접근이 좀 원활하시고 뭐 그게 편하시다 하시면 노동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근처에 관할 노동청이 있어요. 그럼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되고 뭐 이도저도 다 어렵다 싶으면 노동청에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1350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350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요런 고충이 있으니 뭐 요거 근로기준법 혹은 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것 같은데 좀 진정하고 싶다 요러면 되시고 그게 아니라고 뭐 하시면 뭐 더 심각하게 일이 발생을 해서 직접적으로 뭐 급여가 깎이거나 뭐 서울이 집인데 고창으로 보낸다거나 혹은 해고를 한다라거나 이러면 이제 구제 신청으로 해당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재판으로 다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박경득 사무국장님 같이 노조가 있는 곳이라면 네. 사무국장님 같은 분을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예방을 하기에는 다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네. 사무국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설명을 받을 수가 있다. 네. 이게 바로 사무국장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안 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못 가요. 그래서 헌법에 때로 가라. 때로 가라? 난 단결권. 혼자 못 가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의 손을 잡고 가라. 때로 가래요. 때로 물려가라는 거죠. 그렇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 헌법에 네. 때로 가서 그 노동조합과 그 사장님이
도장을 찍어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는 게 진짜 맞고 둘이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대표와 회사 대표가 도장을 찍으면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딱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면 앞에 사연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요 부분만 계속 돌려보세요. 때로 가라. 때로 가라. 때로 가라. 돌려보면 사무국장님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노동청에 들어가서 진정성을 뭐요? 진정성 있게 진정서를 쓰신다. 진정서를 내거나 아니면 재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 주제가 바로 일과 생활의 균형 잡기 불가능한 걸까? 자, 이제 임산부나 육아를 담당을 해야 되는 노동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라에서 점차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보완이 되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차츰 좋아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에도 애초에 이제 36주 이후에는 아이의 임산부의 근로시간 자체를 2시간 단축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8시간 근무하시던 노동자분이라고 한다면 6시간만 일을 해도 종전에 받던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근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2020년까지 정부 차원에서 만달,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신 임산부 말고도 전 임신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상이 나온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더라도 월급은 똑같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 거다. 일단은 공무원 대상으로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되고 어느 정도 사회에 자리 잡으면 민간 사업장에도 좀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먼저 이게 시행이 된다면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 공무원보다 우리가 복지가 좀 뒤떨어질 수는 없잖아. 우리도 좀 더 좋게 갑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대기업에 하다 보면 대기업에 있던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이 아니 자네 회사는 이렇다면서 저희 그렇습니다. 이거 좀 고쳐서 더 나아. 자네 때문에 우리 이미지도 나빠지게 생겼어. 그러면 또 이게 또 개선이 되고. 그렇게 되면 베스트죠.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공무원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인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공무원 공공기관만 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민간에 그게 퍼지는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또는 퍼진다 하더라도 정규직까지만 하고 비정규직 또 하청업체 직원들은 안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제일 좋은 거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이런 걸 마련해서 아이가 저출산이 진짜 사회적인 문제라면 아이를 키우는 건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책임지자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예전에 진우션 씨, 션의 그 형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션 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아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저도 아이가 넷이지만 그랬더니 자기 친형 얘기를 해주셨어요. 션의 친형이 미군이 있어요. 미군. 미해병인데 11명이 낳았습니다. 11명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나라에서 다 뒷받침을 해준대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죠. 있고 아이를 많이 낳아도 그 아이에 대해서 키우는 데까지는 나라에서 다 많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최고봉이라는 미국조차도 그런데 정말로 그 얘기를 듣는데 저기서는 진짜 애를 낳고 싶겠다. 예? 우리나라에서 11명 낳았다고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너 거지대. 넌 진짜 끝났어. 옛날에 슬로건도 있었잖아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그 집 꼴을 못 면한다. 그럼요. 진짜 옛날 건데 어떻게 아시네요. 이런 것도 다 아시네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낳다 보면 그 집 꼴 못 면한다고. 근데 저출산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제도들을 보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이 좀 제일 잘 돼 있죠. 네, 우리나라가 정말 나쁜 편인 게 그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그런 조사를 했어요. 여성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일을 하면서 이 가정의 가사까지 육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를 하느냐 이런 거 이제 점수를 매겼는데 1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몇 점일까요?
그래도 한 6, 7점 정도 되지 않나요? 그 1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했고 28개 조사국 중에서 네네. 꼴찌를 했습니다. 나 참나. 나 그런 나라 살고 있네. 갈 길이 많이 멀었죠. 정말 창피합니다.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해외의 경우는 저런 게 정말 잘 돼 있다. 부럽다. 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 있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저희가 스웨덴에 있는 한 친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분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과연 우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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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웨덴 사람? 네,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시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예, 들켰네요. 네. 아니에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스웨덴에서 온 요아킴이라고 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아킴. 스웨덴 얘기를 좀 궁금해요. 스웨덴의 그 육아휴직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스웨덴 육아휴직 제도는 1931년에 도입했는데 1974년에 개혁됐고 그 이후에 몇 번 제도 개선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웨덴에서 엄마와 아빠가 합쳐서 481의 육아 휴가가 날 수 있어요. 오. 네. 그리고 엄마는 예상 출산 60일 전부터 휴가를 낼 수 있고 아빠는 출산일이 가까워지면 10일 휴가를 낼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날짜가 엄청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아킴 부모님도 그렇게 휴가를 썼어요? 저 그때 좀 많이 어려서 기억 잘 안 나는데. 네네. 기억나시면 이상하죠. 네, 천재죠. 알기로는 엄마가 거의 다 쓰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혹시 엄마 아빠가 월급을 받으셨나요? 그 정부가 그 지원금 같은 거 줘요. 그리고 한국은 휴가를요 엄마는 90일 쓸 수 있어요. 최대. 90일이요? 네,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몸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까? 네, 너무 짧아요. 이게 스웨덴이었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스웨덴이었으면 난리 날 것 같아요. 스웨덴이면 난리 났다고요? 네. 회사 다니면서도 가정도 챙기고 회사도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네요. 네, 눈치 잘 안 봐도 되고요. 스웨덴하고 한국의 차이, 육아 이거 휴직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때요? 네, 제가 일단 제일 큰 차이는요. 네네. 한국과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직장 생활과 출산을 병행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어요. 스웨덴은. 그래서 출산으로 인한 취직이나 승진이 어려워진다는 걱정을 잘 안 해요. 스웨덴에서. 그래서 육아 휴직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그냥 휴가를 낼 수 있어요. 스웨덴. 한국은 아직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일단 엄마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주변의 스웨덴 친구들은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주변의 분위기나 직장 동료들의 반응들은 어떤가요? 축하해줘야죠. 진짜 당연히 축하해줘야죠. 그죠? 그게 가장 먼저 나오네요. 축하해줘야지. 위에 상사분들도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를.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어쨌든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빨리 개선을 해서 한국 하면 정말 살기 좋은 육아휴직이 책임져지는, 그리고 또 당당히 권리를 얘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꼴등할 만하네요. 꼴등할 만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물어보는 제가 약간 부끄러운 느낌? 근데 답변에서 인상적인 게 우리 이제 부모의 역할에서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네. 엄마도 아이도 행복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는 당연하고 애도
행복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 단지 그냥 스웨덴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부모도 아이도 행복한 나라. 이게 저출산 국가를 막을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러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과 생활 모두 잡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두 분 딱 얘기를 나누면서 답답하셨을 텐데 이런 분들 꼭 연락을 부탁한다. 뭐 그리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사무국장님. 살면서 일과 가정 모두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이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이루고 하는 부분에서 일이 얼마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정말 많이 느껴요. 저희가 비정규직들 정규직 전환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규직 전환을 했더니 그 다음 해에 노동조합에 제일 많이 온 게 청첩장과 아이 출산했다고. 그 시기에 진짜 결혼을 많이 했고 결혼한 사람들도 애를 낳았어요. 맞네, 맞아.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거죠. 아, 이 사람들이 결혼도 출산도 다 연기하고 있었구나. 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정규직이 돼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정규직이 되고 나서도 인사, 고용에 불이익이 없는 상황 그리고 사회의 인식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정말 뭐 아이를 낳을 자유, 기를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조혜진 변호사님. 네, 저는 어릴 때 아빠랑도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세요. 근데 뒤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빠가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저랑 많이 놀아주실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아빠랑 많이 놀 수 있는, 아빠에게 정말 아빠 어디 가냐고 물어볼 수 있는, 나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당했으면은 노동청에다가 진정서를 내시거나 아니면은 노조가 있으면 노조에 사무국장님이든 누구든 가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꽁트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아내가 임신해서 제가 휴가를 아닙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내가 벌써 육아휴직을 만들어 왔지. 가 빨리 가. 이 일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 그러면 월급은 다 알아서 챙겨줄게. 이런 꽁트가 빨리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아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정성호의 잡학다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혹시 스웨덴 가보셨어요? 아니요. 스웨덴 언어 아세요? 언어 뭐 쓰죠? 스웨덴 몰라요? 히바 자일리톨? 그거 핀란드. 그냥 끝나고 사우나나 가시죠. 네. 네. 자, 그러면 그 친구 저희가 그 정도로 스웨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스웨덴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데 스웨덴은 과연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육아휴직 그런 게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전화해